누적 키로수 8만 킬로밖에 안 된 차예요. 에어컨도 안 켰잖아요. 지금 냉각팬 고속으로 돌고 있죠. 과열 방지 때문에 지금 냉각팬이 돌고 있는데, 오늘은 이거 고장난 거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원리가 중요하죠. 네. 우리 냉각수 부동액은 언제 갈아야 될까요?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봐봐, 이런다고. 냉각수나 부동액에 어떤 문제가 생겨? 뭐 얼어 터지나? 양이 줄어들거나 그러면은 보충해주고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냉각수 보충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또 이 차 한번 봐볼래? 냉각수 탱크에 지금 절반이니까 냉각수 양은 있죠. 안에 한번 들여다볼까? 이렇게 쑥. 깨끗해요? 투명하니까 깨끗한 거 깨끗해 아닐까요? 보이죠? 그러면 오늘 이게 진짜 깨끗한 건지, 진짜 교환이 필요한 건지, 내 차 7년 됐는데 부동액 갈아야 되나? 냉각수 갈아야 되나? 그럴 수 있잖아. 그 전에 냉각수 비중을 한번 보고, 비중 한번 재봅시다. 이 차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 쭉 해서 꽉 눌러서 한번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이 차의 비중을 측정했던 거거든요. 파란 선이 보이죠, 위에. G13은 프로필렌 글리콜이라고 하고, G11, G12라는 거는 에틸렌 글리콜 계열의 부동액을 얘기를 해요. 보면은 지금 영하 43도 정도에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안 얼잖아요. 얼기 굉장히 힘들죠? 네. 일단 설명에 앞서서 제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보충 설명으로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냉각수라고 하잖아요. 냉각수 뭡니까? 엔진 열을 식혀주는 물 아닌가요? 맞습니다. 내연기관 안에서 엔진 피스톤과 뭐 실린더 헤드 뭐 이런 것들, 엔진 냉각을 담당하는 게 냉각수고, 냉각수에 첨가하는 게 부동액이에요. 부동액은 뭐예요? 엔진이 어는 걸 방지하는 물이라고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결 방지에 대한 기능이 있어요. 일반 소비자분들도 부동액은 겨울철에 영하 25도, 영하 30도까지 떨어지잖아요. 강원도권은. 혹시 물 얼려봤죠? 페트병에다가. 네. 그 냉동고실에 넣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날 팽창? 팽창하죠? 네. 얼면서 팽창한다고. 그럼 예를 들어 엔진 블럭에 물이 한가득 차 있었는데 엔진 금속이에요. 팽창하면 어떻게 돼? 블럭도 깨져요. 우리 왜 동파된다고 그래, 파이프가? 한파 오면은 파이프도 터져버리잖아요. 네. 얼을 때는 물이 안 나왔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거기에 터져갖고 막 바닥에 있는 게 난리가 나죠. 막 아까 우리 비중계 처음에 봤잖아요. 네. 저 차가 영하 42도 있었죠. 그러면 겨울 기후 조건에는 얼기 힘든 조건이죠. 네, 그럼 좋은 걸까요? 좋은 거 아닐까요? 안 오니까. 이 두 가지를 섞는 거 아니에요. 증류수에서 섞거나 수돗물에 섞어서 이 두 가지를 플러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과물이 도출된 거잖아요. 근데 왜 섞지? 그냥 부동액 원액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점도가 높지 않을까요? 부동액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증류수나 수돗물보다 두꺼워요.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첫 번째가 동결 방지. 90년대에는 겨울철 부동액과 여름철 부동액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름철에 왜 부동액을 해놨죠? 그러니까요. 여름에 왜 부동액을... 엔진 자체가 금속이죠. 그럼 엔진의 기본 요소에 뭐 라지에타도 있을 거고 워터펌프도 있을 거고 다 금속이죠. 금속은 부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부식 방지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비등점 조절. 물은 몇 도에 끕니까? 100도에 끓어요. 100도씩 끓잖아요. 근데 부동액하고 섞으면 약 110에서 112도 정도로 끓는 걸로 알고 있어요. 끓는 점을 높이는 이유가 뭘까요? 엔진 과열 방지? 맞아요. 엔진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기압이 발생하잖아요. 압력이 발생한다고. 압력이 발생하면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네, 오버히트 방지예요. 또 뭐가 있을까? 되게 많네요. 엄청 많아요. 이게 부동액이 하는 일이 겨울철 얼지 말라고 넣는 거라 생각하실 수 있잖아. 네. 근데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 이 작은 액상 하나가 엔진 전체 시스템을 좌지우지해. 변속기까지. 4번째 뭐 있을까?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품 방지예요. 냉각 라인을 물이 쫙 순환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기포가 생겨요. 넓은 수로를 갔다가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졌다가 무언가 막 회전을 하면은 거품이 생기죠. 이런 동글동글동글한 것들이 기포가 터지잖아요. 내부에서. 이게 플라스틱이든 금속이든 관계없어요. 이 내벽을 때려서 깨버려요. 내벽을 조금씩 그 기압차로 인해서 물방울이 터지면서 여기를 망가뜨린다고. 공기방울 세탁기? 공기방울을 막 이렇게 해서 터트리면은 그 빨래에 있는 때를 타격한다고 그러잖아요. 초음파도 같은 원리예요. 뭔가를 계속 고주파로 이렇게 터트리면 작은 압력이지만 그 기압이 계속 때리다 보면 거기가 빵꾸가 나요. 그래서 라제타가 바깥에 부식도 없는데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수명이 다 끝난 거래요. 기압차로 인해서. 그 외에 윤활제도 들어가고요. 뭐 방청제. 그래서 뭐 안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동결 방지는 무한이야, 무한. 10년을 써도 부동액이 얼지 않아요. 그러면 부동액 안 가도 되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얘가 첨가물이에요. 첨가물. 이 첨가물이 기간이 있거든. 이 기간이 끝나는 게 부동액 교환 주기예요.
부동액은 에틸렌글리콜과 프로필렌글리콜로 나눠지거든요. 보통 표기할 때 EG로 표기하고 PG로 표기하거든요. 우리 아까 비중기에 보면은 G11 슬러시 G12 써 있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얘는 G13으로 표기돼요. 프로필렌글리콜이 되게 고가형이에요. 근데 에틸렌글리콜은 독성이 있어요. 저희 공부할 때 저 알려줬던 분이 얘기하시는 게 티스푼 2숟가락이면 고양이를 죽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독성이 강해요. 얘는 식물성 첨가제도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음식에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무독성이에요.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가끔 아우디 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계열이 달라서 이 두 가지를 절대 혼용해서 쓰면 안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수명이 길고 무독성인데 온도 변화에 따른 우리 겔화된다고 그러거든요. 응고된다. 예, 응고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얘는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때 아우디라고 요거 가끔 섞어 쓰신 분들 있거든요. 그럼 히타라제타나 라제타 막혀요. 눈에 보이지 않게끔. 절대 혼용해서는 안 돼.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게 에틸렌글리콜이라는 부동액을 써요. 그럼 여기서 또 파생이 돼. 인산염 계열과 주산염 계열로 파생이 되거든. 얘는 수명이 짧아요.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부동액도 있죠. 수명이 뭐 예를 들어 2년 또는 4만 킬로. 얘는 뭐 한 5년 24만 킬로예요. 인산염 계열이냐 규산염 계열에 따라서 급이 달라요. 근데 보통 얘들이 독일 차에 많이 써요. 요거는 국내 차종에서 많이 썼고, 예를 들어 내 차가 뭐 528i예요. 뭐 BMW 정품이 규산염물에서 이 부동액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동액 보충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보충해? 우리 김 PD님도 내가서 부족 경고등 들으면 카센터 가서 보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걸로 보충하는지 물어봤어요? 아니요,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관심이 아예 없죠? 네. 어떤 걸로 사용했냐에 따라서 차량에 실제 있는 비중을 보고 국내 기후 조건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 국내 기후 조건에 부동액의 비중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서로 섞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왜 비중이 중요한 건지 엔진 냉각 시스템을 제가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엔진 전면부에 라제타가 있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실린더, 헤드, 그 다음에 엔진 블럭 및 피스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히터, 라디에이터라는 게 실내에 들어갑니다. 그냥 BMW 독일 3사로 기준할게요. 냉각수 수온을 108도 무렵을 계속 제어를 해요. 근데 우리 국내 기후 조건에 몇 도라고 했죠? 우리 한 영하 30도? 거기서 혹은 마이너스 35도. 보통 차 출고될 때 이 정도로 세팅되어 있어요, 국내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비중을 섞어서 넣어야겠죠. 그 나라의 기후 조건에 맞춰서. 네, 맞습니다. 그럼 여름이면은 부동액 안 집어넣을까? 아까 말씀하신 걸. 부식 방지. 네, 부식 방지. 네. 그것 때문에 넣잖아요. 왜 라제타 요즘 뭘로 돼 있어? 알루미늄. 뭐 실린더 헤드, 알루미늄. 뭐 엔진 블럭, 알루미늄 또는 주철. 히타 라제타 다 알루미늄이죠. 근데 요즘 시기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국산차들 새 차 나오고 나서 한 5, 6년 지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부동액 관리 안 하면? 그럼 그때부터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해. 시뻘건 녹을 만들어요. 철은 부식되면 어떻게 돼요? 적색 부식이 되죠. pH 기준이라는 게 있어. 3도를 얘기하는데 0에서 14까지가 있어요. 그럼 중성이 얼마냐? 7에서 7.5. 예를 들어 여기로 떨어지면은 산성이고 여기 올라가면은 알칼리성이라고 그래요. 내려가면 산성이잖아. 그러면 철이 부식이 돼, 안 돼? 부식돼요. 그러면 알루미늄은 어떨까? 알루미늄 라제타, 실린더 헤드 알루미늄, 히타 라제타 알루미늄. 그러면 얘는 빨간색 녹을 만들까요? 얘는 산성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뭐에 반응하냐? 알칼리 부식이 생겨요. 알칼리성 세제 같은 거 있죠. 엔진 블럭이나 알루미늄 갖다 딱 뿌리면 그 알루미늄이 어떻게 되냐면 새까맣게 변해버려요. 그냥 얘랑 똑같은 거예요. 적색 부식.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은 알루미늄은 산성에 반응하지 않고 알칼리성 부식이 발생돼요. 그러면 이제 부식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할게요. 뭐 물이 다니는 수로예요. 두께가 예를 들어 이 정도라 치자. 그러면은 보통 내부 부식이 되면은 부글부글 끓겠죠. 그게 알루미늄 부식도 마찬가지고 산성 부식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이 크든 적든 부풀어 오른다고. 금속막이 녹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이 안에서부터 부풀었기 때문에 부식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금속막이 얇아지죠. 이 금속 자체가 내부부터 썩어가지고 부푸는 거라고. 보통 우리 철 오래된 것도 보면 시뻘겋게 녹난 것들도 안에서부터 부풀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금속막이 떨어져 나가. 근데 부동액 관리 잘 안 된 차들 어떻게 되냐면은 알칼리성 부식을 했잖아요. 색깔도 그렇게 많이 안 변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봤더니 라제타가 터졌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새파란 가루들이 이렇게 침착돼. 이 금속 표면에 바깥쪽으로. 이 라제타 핀이잖아요. 이게 물이 지나가는 수로가 가로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얇죠. 여기 보면 밑에 어떻게 돼 있어? 녹색, 파란색 빛깔로 응고된 게 보이죠? 네네. 이렇게 응고된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라제타가 터졌다라고 하면 바깥의 외부 충격이나 바깥에서 부식으로 인해서 안으로 뚫렸을까? 안쪽에서 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쵸? 부동액의 부식 방지제의 수명이 끝났기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굼다가 쇳가루가 떨어져서 같이 나가고 그럼 이 얇아진 대로 터져서 나온 거라고. 이렇게 터진 차들은 부동의 교환 주기가 한참이나 지났기 때문에 부식이 돼서 터진 거잖아요. 근데 새빨갛게 녹났으면 와 이거 진짜 부식이 심각하구나 알 건데 요즘 다 엔진 블럭, 실린더 헤드, 뭐 라지에타 전부 다 전량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시뻘겋게 빨간 녹을 만들지 않죠. 그래서 부동의 교환 주기를 잘 지켜주셔야 돼. 냉각수와 부동액을 엔진에 채웠어요. 엔진에서부터 물이 순환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게 뭐 1분에 1회가 돌았다고 칩시다. 근데 부동의 비중을 막 영하 50도, 영하 60도, 영하 70도 혹은 원액만 때려보면 어떻게 돼요? 느려지지 않을까요? 그쵸? 네. 2분의 1 회전했다고 칩시다. 라디에이터가 뭐예요? 열 교환기죠. 100V까지 올라간 열을 낮추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네. 몇 도까지 낮추냐면 88도까지 낮춰야 돼요. 순간적으로 쭉 낮춰서 다시 식은 냉각수가 다시 엔진으로 유입돼야 된다고. 근데 예를 들어 원액이 늘어져서 뭐 3분의 1에 전환한다 쳐봐요. 그럼 이 사이클 동안 갖고 있는 열이 이게 안 떨어져 잘.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팬이 자주 돌면 돼. ECU가 명령을 하죠. 야 냉각수 온도가 너무 높아. 야 팬 너 돌아봐. 돌아서 떨어뜨렸어요. 근데 다시 상승하는 속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적죠. 팬을 자꾸 돌리지만 결론적으로는 엔진 블럭하고 실린더 헤드 심지어는 변속기까지 갖고 있는 열이 계속 축적돼서 높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봄, 가을, 겨울만 있으면 좋은데 여름이라는 혹독한 계절이 있어요. 시원한 공기가 라지에타를 통과하면서 온도가 자주 내려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한 지금 선선한 날씨에 18도에서 들어가는 공기하고 30도에서 들어가는 공기하고 식는 속도가 다르다고. 더군다나 시내 주행 많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엔진의 상승하는 온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열을 갖고 있는다고. 어느 정도 열을 갖고 있는 건 좋지만 너무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온도가 계속 높기 때문에 연소 효율이 떨어져요. 또 에어컨도 가동하죠. 라디에이터 앞에 뭐 있어? 에어컨 컨덴서 있잖아. 네. 에어컨 컨덴서를 압축하면 여기 뭐가 발생돼요? 열. 에어컨을 가동하니까 콘덴서는 앞에서 있다가 너무 뜨거워. 라지에타도 뜨거운데 그러면 들어오는 공기가 벌써 30도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더 뜨겁게 나간다고. 그럼 엔진이 가지고 있는 열이 높죠. 그래서 국내 비유 조건에 맞춰 가지고 비중을 잘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엔진 옆에 뭐가 달려 있어? 변속기가 달려 있죠. 네, 우리 아우디 그때 에어컨을 작동을 중지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냉각 시스템에 문제였던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라지에타 분해해놓고 거기에 뭐가 달렸는지 보여드리겠는데 변속기 오일은 결국에 라지에타 쿨러 내부에서 시키거든요. 그러면 엔진이 갖고 있는 열이 냉각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얘도 잘 안 식는다거든. 얘도 잘 안 식는 거예요. 변속기도. 기계는 열과의 싸움이란 말이야. 윤활이 안 되면 즉 열로 발생되고요. 열이 갖고 있는 오일로는 점성이 묽기 때문에 윤활이 잘 안 돼요. 적정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를 넘어섰을 때 미션 오일 온도 있잖아요. 90도를 유지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미션 오일을 무교환이라고 그랬어요. 스펙상. 근데 변속기 오일 온도가 90도가 안 넘을 수가 없거든. BMW 타신 오너분들 알 거야. 디젤 엔진 오일 온도는 100도 무렵에 있어. 가솔린 있잖아요. 일반적인 주행하면 120도 무렵에 있어요. 디젤이 온도가 훨씬 낮고 가솔린이 훨씬 더 높아요. 120도 오일 온도를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열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일 온도를 못 시킨다고, 이거 온도를. 냉각수 순환이 잘 안 되고 냉각계통 쪽에 트러블이 생기고 내부에 예를 들어 이제 관로가 되게 얇잖아요. 관로가 있을 거 아니야. 라지에타에도. 이 관로가 막히면서 발생되는 문제는 물이 순환해서 가서 계속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얇은 관로들이 막히면 물 순환이 늘어지고 오일 온도는 또 상승하기 시작해. 그러면 내가 리터당 15,000원짜리, 2만원짜리, 뭐 3만원짜리 굉장히 고급 엔진오일 사용해도 어떻게 돼요? 온도가 상승되면 오일의 제 역할을 못해요. 보통 엔진오일은 윤활하고 걔도 냉각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본연의 냉각수가 냉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오일 온도를 낮추지 못하는데 오일 성능이 좋을 수가 없죠. 오일 온도를 계속 상승시키잖아요. 그러면 실린더 헤드 커버를 열어봤을 때 오일 찌꺼기 있는 차들이 많아요. 좋은 엔진 오일로 갈았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열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오일 슬러지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윤활을 또 방해하고요. 윤활이 방해되면 어떻게 돼? 엔진에 기계적 마모가 또 유발이 되죠. 오일 온도가 유막이 깨지니까, 온도가 높았으니까. 변속기도 마찬가지예요. 냉각계통 쪽이 안 좋아서 냉각수 순환이 느리거나 계속 너무 높은 열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변속기도 어떻게 돼? 고장이 잘 나겠죠. 네. 정비소에서 고객님 합성료는 이걸 넣으시고 좋고요. 제발 냉각수 비중부터 먼저 보고 얘기하세요. 저희 변속기 오일은 이걸 쓰고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제발
엔진의 냉각, 변속기의 냉각을 담당하는 냉각수의 비중부터 보고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좀 더 좋은 거 쓰셔도 돼요. 뭐 부식 방지제 수명이 끝났어. 그러면은 여기도 얇은 히타라지에타도 이렇게 생겼어. 진짜 이거 이 펜 두께만 또 못하게끔 물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라인으로. 수로가 있다 이거죠. 네, 수로가 있어. 얇은, 우리 그때 봤잖아. 네네. 그 얇은 수로가 막히면 어떻게 돼? 히타가 안 나와요. 냉각수 관리 안 돼갖고 부식 생겨갖고 얘 막힌 거야. 근데 옛날처럼 새빨갛게 녹났으면 아, 히타라지에타 막혔습니다. 이해를 하실 건데 왜 이해 못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럼 제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가겠습니다. 잘 돼가? 자는 줄 알았잖아 여기서. 라제타 호스가 있어요. 앞에 보이는 건 수온 센서죠. 수온 센서도 이렇게 부식이 되고 그 안에 하얗죠. 이게 뭐겠어? 알칼리 부식. 그러면 이게 닦이는 건지 아닌지 보여줄까? BMW 마크 보이죠? 보여? 이야. 이게 알루미늄 가루. 이게 이렇게 하얗게 된 거는 죄다 알칼리성 엔진 블러, 라지에타, 뭐 실린더 헤드, 히타라지에타 이런 거에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아, 부식 방지제 수명이 끝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지금 호스가 8만 킬로 탔고 7년 됐단 말이에요. 하얀 거 보이죠? 저기 마를수록 더 하얗게 보일 거라고. 지금 여기 보면 알루미늄 가루 한참 고였네. 가루들 보여? 하얀색으로 떠다니는 거? 네네. 지금 나오잖아 지금. 네 보여요. 네, 지금 저게 알루미늄 가루라고 말이야. 자, 그럼 통안에도 볼까? 봐봐, 안에 금속 가루들하고 모여있어. 뭐 물때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고로 즉슨 이 차는 부동의 교환 주기가 끝난 거예요. 내 차가 5년 이상 됐다. 그럼 무조건 부동에 가는 거야. 알칼리성 부식이 진행되고 있거든. 센터에서 뭐라 하냐면은 10년 동안 부동에 안 바꾸셔도 된대. 거짓말이야. 이번엔 다른 호스로 보자. 이게 얘도 BMW 거거든? 740 거 같은데 얼마나 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 안에 보면은 플라스틱이 땡글땡글땡글하게 당구 큐대로 찍어놓은 것처럼 기포 방지제 수명이 끝난 거라고요. 그러면 가장 얇은 부위가 라지에타하고 히타라지에타 부분인데 거기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이게 계속 지속되면 터져요. 터지겠죠. 네. 자, 부동에 저희가 통에 깨끗하게 받았어요. 이거 다시 써도 될까요? 다시 쓰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써도. 수명이 끝난 거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추려보면은 기계는 열과의 싸움이에요. 윤활도 해야 되고 출력도 내야 되고 열 효율도 좋아야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엔진 냉각수 관리가 잘 안 되면 엔진 열과 변속기 열이 떨어지지 못하면서 그에 대한 수명이 좀 짧아져요. 내 차가 엔진이 알루미늄 블럭인데 색깔이 너무 검게 변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교환을 요청하시고 검게 변하지 않았다면 꼭 비중 체크를 받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번 엔진오일 갈 때마다 비중 체크를 합니다. 여름철에도 비중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냉각수에 순환하는 그 시간 때문에 온도를 빨리 낮춰야 되고 갖고 있는 열을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름, 가을, 겨울 관계없이 항상 비중은 꼭 체크 받으세요. 그래서 비중이 너무 높다면 수돗물 정도만 보충을 해주시고 혹은 뭐 영하 15도, 영하 뭐 17도밖에 안 된다면 원액을 조금 더 보충해 주시고 거기서 주의할 점, 내 차에 맞는 스펙의 정확한 부동액을 사용해 주시는 게 엔진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오너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엔진 오일 교환보다 변속기 오일 교환보다 더 중요한 게 냉각수 관리에 있다는 점. 또 한 가지, 부동의 수명이 다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내 차가 엔진에 정말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부동의 교환하고 비중 보고 주입하는 걸로 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는 기한이 30만 킬로 돼 있네. 여기 보면은 교환 주기 30만 킬로. 그리고 부동액 50, 물 50 하면은 영하 37도가 떨어지죠. 네. 그럼 35도에 37도 정도 맞추면 되겠죠. 부동액 원액 한 통과 물 한 통, 물 비중을 살짝만 늘려서 영하 35도 정도로 세팅해서 낼 거예요. 그렇게 다 재원이 써져 있네요. 네, 전 세계 어느 부동액에 다 써 있어요. 사용상 주의사항 써 있죠. 에틸렌 글리콜형의 부동액과 프로필렌 글리콜형의 부동액을 섞어 쓰시면 어느 점 등 품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혼용하지 마십시오 써 있어요. 네, 적혀 있네요. 네. 영하 35도에 맞춰져 있죠. 네. 예, 영하 35도로 세팅을 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비중을 맞춰놨어요. 주의사항이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추가로 보충할 때 맹물만 넣어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혼합해서 비중을 기존에 있는 걸 보고 물을 더 넣어야 될지 부동액을 더 넣어야 될지 아니면 비중을 맞춰서 넣어야 될지는 비중계로 확인 후에 넣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릴게. 비중 때문에 부동액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식 방지제의 수명이, 거품 방지제의 수명이 다 돼서 교환하는 겁니다. 부동액은 색깔만 보지 말고 pH 측정 장비가 있다면 그걸로 체크를 하시고, 호스에 회색으로 알칼리성 부식이 생겼다면 맹물로 여러 번 세척해서 교환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됐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